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447년 조선 한양에서 보낸 신무기인 대주화 60기와 소진료포 36문이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로켓 병기에 해당하는 대주화는 1448년 대신기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진료포를 부착한 대신기전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수백 미터 밖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침략을 일삼던 여진족을 막아내고 국경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신무기입니다. 신기전은 로켓 설계도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이며 길이 5.5m의 대신기전은 15세기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대형 로켓탄입니다. 이 가운데 대신기전의 일종인 산화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발사체 강국이었습니다. 신기전의 개발 주역들의 DNA를 이어받은 국내 로켓 과학 기술자들이 이달 21일 바로 내일 본격적인 로켓 활용을 시작한 지 570여 년 만에 한국을 한 번 더 로켓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2년에 걸쳐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4시경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엔진 설계, 제작부터 시험 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진 발사체입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1.5톤급 실용위성을 600에서 800km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7대 우주강국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우주 개발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으며 미사일을 사정거리와 관계없이 그리고 탄도 중량도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액체연료 로켓이든 고체연료 로켓이든 한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 한국의 안전보장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주변국 모두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도 이에 대응해 미사일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 800km를 넘어 2000에서 3000km의 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주변국이 한국을 함부로 볼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침이 폐기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우리 군은 곧바로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가진 7에서 8톤급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한국은 현재 75톤 추력의 엔진을 4개로 묶어 300톤 추력을 내어 1.5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누리호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난관을 뚫고 국내 연구진이 엔진 설계, 제작부터 발사대 개발까지 독자적으로 해낸 로켓입니다. 한국이 로켓 발사 실험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우주로켓 독립의 날을 맞이하는 것인데요. 우주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우주선에서 불꽃 없이 조리하기 위해 전자레인지가 개발됐으며 오수를 식수로 만드는 정수기를 비롯해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고어텍스, 메모리폼, 냉동 건조식품 등도 우주기술을 상용화한 제품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영상 신호처리 기술은 현재 우리 세상을 만든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나사는 2012년 기준 1800여 개의 기술 상품이 우주기술에서 파생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누리호의 뿌리인 액체 추진체 로켓 연구는 지난 1995년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추력 180kg 힘의 소형 액체 로켓 엔진 연소 시험에 착수하며 시작됐습니다. 그 후 1997년 한국 최초 액체 추진체 과학 로켓 연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액체 로켓 시대를 열었습니다. 항우연은 본격적인 우주 발사체 독자 개발을 위해 2003년 추력 30톤급의 고성능 액체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로 우주센터를 건설했고 두 차례 실패 끝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우리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방법을 배웠고 발사체를 유도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 러시아의 힘을 빌려야만 했는데요. 한국은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기술을 빌려 개발 중이던 나로호가 1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인
2010년 3월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로켓이 잘 작동하려면 각각의 부위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조립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설계해서 만들고 실패하면 재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2년간 2조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로호와 누리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로켓은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수출을 통제하고 기술을 이전하기 꺼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켓에 대한 기술력이 없던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나로호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로켓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1단 액체 엔진은 러시아가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2단 고체 킥모터만 만들었습니다. 발사대도 러시아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반면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300여 개 기업들이 국산화를 이뤄낸 로켓입니다. 로켓 설계, 제작, 시험, 조립, 인증 등 국내 연구진들이 해냈고 발사대까지 국내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로켓의 탑재 중량이나 크기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로호가 2단형 로켓이고 누리호는 3단형 로켓입니다. 나로호는 100kg을 실을 수 있지만 누리호는 150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투입 고도도 나로호가 300km이지만 누리호는 태양 동기궤도 600에서 800km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총 길이도 나로호가 33m인 반면 누리호는 47.2m이며 총 중량도 나로호 대비 누리호가 60톤가량 더 많이 나갑니다. 누리호는 30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누리호의 로켓 1단부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어 300톤의 추진력을 내고 2단부는 75톤 엔진 1기, 3단부는 7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되며 꼭대기엔 1.5톤 모형 위성이 실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술들이 국산화되기까지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우연이 꼽은 대표적인 기술적 난제는 연소 불안정, 클러스터링, 추진체 탱크 제작 등 3가지입니다. 연소 불안정은 연료가 타들어가는 과정에서 연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로켓이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3400도씨의 온도, 60기압의 압력이 작용하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는데 온도와 압력이 높다 보니 연소실 밖의 연료가 연소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연료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해결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4년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해 1년간 12차례의 구조 설계 변경과 20여 차례의 시험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연소 불안정은 엔진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호는 300톤 추력을 내는 1단을 75톤급 엔진 4기를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제대로 실현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4기의 엔진에 동시에 연료가 공급되고 연소돼 화염을 내뿜어야 하는데 한 기라도 균형이 깨지면 발사 실패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기 엔진이 하나처럼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종합 연소 시험은 누리호 개발 사상 최고 난이도의 관문으로 평가받았고 지난 3월 이 시험을 통과하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추진체 탱크 제작도 난관이었습니다. 추진체는 직접 타들어가며 불을 내뿜는 연료와 그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돕는 산화제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추진체 탱크는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를 말하는데 누리호를 이루는 1, 2, 3단 각각 한 쌍씩 있어 총 6개의 추진체 탱크가 있습니다. 최대 직경 3.5m 특수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 모양인데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께를 3mm 이내로 제한해야 했는데요. 추진체 탱크가 두꺼워질수록 무거워지고 결국 로켓 성능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직경이 짧은 3단의 경우 알루미늄 캠 두께인 1.5mm까지 줄여야 했는데 제작 자체도 어렵고 접합부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구워지는 오징어처럼 모양이 비틀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설계와 제작의 무수한 반복이 유일한 해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난제를 극복한 끝에 누리호는 본체와 연료를 합친 총 무게 200톤, 길이 47.2m, 최대 직경 3.5m 규모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발사 후 1, 2, 3단이 공중에서 차례로 떨어져 나가며 생기는 반발력으로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이 700km 상공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5천억 원을 들여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가 100kg짜리 소형 인공위성을
300km 상공으로만 쏘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누리호는 4배 예산으로 추력만 따져도 15배, 발사 고도까지 고려하면 수십 배의 성능 향상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분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